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 대 고퍼스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지난 증시를 보시면 여기 1950포인트를 돌파하면 20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지지받고 있는 1850포인트를 밀리게 되면 추가 하락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테마주들의 주기가 하루 이틀 상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투자할 업종과 테마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만 기다리면서 뚜렷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은 안 좋고 주가도 바닥에서 이렇게 명분 없이 크게 반등한 상태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도 힘들고 명분도 없는 상승 추세에 편승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 상황만 체크하면서 단타로만 대응하게 되고 저가 매수 타이밍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건 2002년인데요. 본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급락에 대한 급반등은 기관들이 주가 방어 차원에서 끌어올리는 경우는 봤어도 개인들이 동학개미라는 미명하에 지수의 급반등을 주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학개미가 소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라기보다는 동학개미의 60% 정도가 20에서 30대 주식 초보들로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머니투데이에서 4월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3개월 만에 30만 개가 넘는 신규 계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신규 주식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는데 신분증에 찍어 올린 사진에 술병이 놓여 있고요. 이는 저녁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를 하다가 바로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식 투자 열풍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이고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도 보시면 일단 타이틀만 보시면은요 16일 기준으로 해서 주변 자금이 141조 7천억 사상 최대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자금이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도 한 줄 읽어보시면 여당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이면서 부동산에서 증시로 향하는 자금이 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에 초보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인데요. 신용 물량이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들이 신용 물량까지 써가면서 증시를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건 잘못하면 증시 조정 시에 급락을 부추기는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추가 급락에 대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만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증시의 추가 상승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안전자산의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 그래프가 다우존스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채권이고요. 그 다음이 금, 그 다음에 원유, WTI, 그 다음에 구리 순으로 지금 나열해 놨는데요. 여기서 달러하고 채권하고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증시는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당연히 반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안전자산인 달러와 채권, 금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달러도 상승을 했고 채권도 상승을 했고 금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증시에 반등이 나왔는데 달러는 소폭 조정 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채권은 상승 후에 빠지지 않고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금값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 상승은 믿음이 안 가는 상승이다 라고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반등이 진정한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면 대표적인 원자재 원유하고 구리값이 상승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유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구리도 하락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유와 구리 가격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 회복의 징후는 보이지가 않고요. 이 다우존스의 추가 상승도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안전자산이 하락을 하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시간의 문제일 뿐 증시는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그래프가 종합주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증시와 환율은 반대 흐름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할 때 환율은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데 환율은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환율이 같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이 더 상승을 해서 주가가 빠지든 아니면 주가가 더 추가 상승에 나와서 환율이 빠지든 이런 어떤 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야만 증시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국내 증시도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방향성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국내 증시가 상승도 하지 못하고 하락도 하지 못하고 지금 방향성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분기 실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 뉴스 중에 코로나 쇼크 본격화, 상장사 2분기 실적 암울 요거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에 기업들 1분기 실적 희비 엇갈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LG전자 영업이익 추정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올 2분기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증권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가 본격화하면서 투자와 수출이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2분기 상장사들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G전자는 2분기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업 문제가 고용 절벽의 우려감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새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재물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저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차트 매매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2000포인트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만 단타로 레버리지는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까지는 추매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좀 들고 가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사실 추세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고점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도 뭐하고요. 차후로 증시가 결정하는 방향대로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대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무조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분봉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수급이 타고 있는 레몬을 잠깐 보시면 분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4월 24일 급등을 했죠. 그리고 하락하고 나서 반등은 나왔는데 이 전고점을 높이질 못했죠. 그러면 이 고점만
연결을 해도 이미 이 종목은 지금 이 시간대가 10시 초반대입니다. 10시 초반대에 이미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단타 종목에서는 배제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모나리자도 있는데요. 모나리자도 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고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은 보였지만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까지만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시 이 반등도 보시면 전 저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차트는 여기서 꺾이기 이전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추세는 상승 추세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세를 보시면 이 고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고점이 만들어졌고 조정이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이 고점과 이 고점만 연결했을 때 이미 이 종목은 여기로 보시면 10시에 추세가 꺾였다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치시면 정말 운이 좋아 수익이지 백발백중 손실 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TX도 장 초반에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후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보시면 만들었던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종목들은 이미 추세가 약해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바닥 잡는다 라고 간혹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운 좋아 수익이지 손실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좀 높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급한 매매는 절대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